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죠. 어떻게 이런 조합이. 그러니까요. 저희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EBS 국어 영역의 한병훈입니다. EBS 영어 영역의 김재희입니다. 네, 수학 영역의 김지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겨울방학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예비 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뭐 해야 될지 이런 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봐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영상 보는 시점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시기에서 영상을 볼 텐데 어떻게 하면 이 고등학교 생활 잘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보낼 수 있을까 이거 고민 엄청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이때가 이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맞아.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우리 선생님들의 꿀팁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뭘 해야 되는지보다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이 위기의식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의식. 왜냐면 우리가 이 겨울방학 공부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때때로 안 돼. 다음 주부터 해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또 맞아요. 계약하는 식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하나 명심해야 되는 게 이 농사는 겨울철에 쉬지만 이 공부는 겨울 공부로 한 해 먹고 산다 라고 할 정도로 겨울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명언인데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한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까먹지 않는다. 이거를 꼭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1분 1초가 생각해요. 소중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공부 방법보다 이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맞아요.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근데 그럴 때 그래도 어쨌든 예비 고1 학생들이 그렇죠. 어떤 뭐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맞아요. 일단 그럼 의지는 됐다 치고 이제 공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1학년과 관련된 이 내신 범위 있잖아요.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물론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장 필요한 거, 내신에서 변별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필요한 미리미리 공부해줘야 되는 것 이것들을 겨울방학 때 해주면 너무 유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뭔가요?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국어요? 문학? 문학 아닐까요? 문학? 맞아요. 일단 문학이에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이 교과서의 내용도 그렇고 네. 문학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거의 문학에 대한 개념어 이런 것들을 문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이제 선택 과목 체제가 이제 수능에서 사라지고 문법을 전부 다 아이들이 수능을 본다면 전부 다 이제 치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라서 문법이 엄청 중요하네요.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난이도에 있어서도 문법을 절대 이제 배제하지 않는다. 1학년 때 예전에는 결국 수능 볼 때 넌 선택 안 할 거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로만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차피 너 수능에서 공부할 거야라는 당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거 문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까지 교과서 외에 프린트까지 이런 것들 해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한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국어를 요약하자면 문학과 그리고 문법이다. 문학에서는 문학의 개념 좀 내가 여유 있다. 그러면 고전시가 정도까지 일단 선생님들이 가장 문제 내실 때 사랑하고 교과서에서 그쵸. 차지하는데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딱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 수학은? 수학은 일단 겨울방학 동안 뭔가 3월 학력평가를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뭐 동감하시죠? 그렇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일단 충격, 맞아요. 애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내가 이번 시험 좀 잘 봐볼까? 하면 좀 준비하면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수학은 누적 학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3월 학력평가 딱 시작하자마자 나의 중학교 내용이 이만큼 부족하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아주 확 느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3월 학력평가를 미리 연습해본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 학력평가 때 중학교 도형을 한번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틀리게 되면은 친구들이 그냥 틀렸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도형이요? 네, 도형 파트 특히. 그럼 지금 겨울 때 도형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풀었는데 잘 풀었다. 그럼 뭐 괜찮고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중학교 도형 복습을 빠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학력평가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거기에서 도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틀렸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부를 확인하고
오케이. 근데 이게 꼭 필요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도형 문제가 나오는데 중학교 도형 내용을 그냥 누가 알고 있잖아 하면서 내요. 그러니까 복습을 따로 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이제 딱 진도 나가기 네네네.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네 사실 겨울방학. 그러네요. 사실상 네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죠. 그럼 복습만 하면 돼요? 다른 건 안 해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공통수학 원이 1학기 범위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EBS에 훌륭한 컨텐츠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조금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 학교 공부에 충분히 도움 될 거니까. 사실 뭐 국어랑 영어도 네. 1학기 내용을 미리 좀 알고 가면 좋지 않아요? 근데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수학을 뭐 예습을 한다 쳐, 뭐 네. 영어도 예습을 한다 치는데 네. 애들 의지는 좋고 한다면 근데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어느 정도까지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1단원에 이해가 안 돼. 잘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약간 피상적으로 하면서 어쨌든 한 바퀴를 돌리는 게 네. 좋은지. 아니면 하나의 학습, 하나의 단어를 완전 학습하면서 좀 끝까지 못 나가더라도 네. 그러게요. 하고 가는 게 좋은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너무 많은 진도를 해내가겠다라는 그런 욕심 조금 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중간고사 범위까지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알고 가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착착착착 이게 정립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뭐 수박 겉핥기가 아니고 좀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의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완전히 이해했는지를 확실하게 네. 확인하면서 오케이.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최소한에서 있어요. 최소한에서 여기까지. 진짜 어렵다. 애들 이런 걸 공부해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만약에 국어부터 얘기하자면 네. 국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일단 문학 개념어랑 그다음에 고전 시각, 그다음에 문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문법에서 혹시나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1학기 문법의 단원 내용이 있어요. 그 의문의 변동이랑 문법 요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도 겨울방학 때 해주는 게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교 선생님이 처음 아예 노베이스를 전제로 수업을 해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함을 점하는 건 맞으니까 이 겨울방학 때 할 게 없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한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아까 뭐 말했던 중학도형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이 일단 필수적인 것 같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고 그게 만약에 잘 됐다 그러면은 일단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뭐 교과서 문제가 좋고 아니면 뭐 학교의 부교재를 미리 알게 되면은 그 부교재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좀 미리 풀어보는 게 아무래도 중간고사를 대비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는 뭐 방학 때 뭐 하면 좋을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무래도 독해거든요. 독해 문제가 이제 학년 올라갈수록 단어도 어려워지고 문장도 길어지고 그쵸. 문제 자체의 난이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에 독해 기본기가 되는 게 뭘까요, 선생님? 단어 아닐까? 단어? 그렇죠. 또 내가 있어요. 맞췄어요. 또 있습니다. 문법. 맞아요. 영어 너무 잘하는 제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하나 해냅니다. 에이스. 이 단어랑 문법이 결국에는 이 독해의 기본이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방학 때는 단어하고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사실 실천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애들 진짜 그래요. 이게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단어 공부에 습관을 들이는 거. 어떻게 습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나요? 맨날 해야 돼요. 와, 맨날 그게 제일 하루에 힘든 몇 개씩 디테일이 딱 정해드릴게요. 하루에 30개씩 하루에 30 개.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나는 월수금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자기 전에 단어 공부할 거야 이렇게 딱 공부할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어가 문제가 계속 까먹잖아요. 맞아. 그래서 누적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틀에 한 번씩 학습하다 보면 그저께 외운 단어 더 까먹거든요. 맞아. 그래서 맨날 해야 돼요. 단어는 무조건 맨날 해야 그냥 돼요. 매일 하면서 매일, 어제 매일? 했던 단어를 그쵸. 오늘 한 번 하고 오늘 거 그쵸, 진도 그쵸. 나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날 때는 월요일 가고 그렇죠. 수요일 날 때는 월로 하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에이스세요. 와,
저 이거 미리 준비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좀 분발 좀 해야 되겠네요. 대본 없어요. 자, 그냥. 네, 단어를 그렇게 맨날 누적 복습을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그냥 깜지 쓰듯이 네. 단어 뜻, 네. 단어 뜻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면 사실 이 단어의 쓰임이라든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별로 기억에 잘 안 남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꼭 같이 봐야 돼요. 아, 예문을? 네, 예문을 같이 예문에 봐야 있는 돼요. 단어장이 맞아요. 일단 있어야 되나요? 그쵸, 예문이 있는 단어장 골라줘야 됩니다. 선생님 좀 네.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네. 단어장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아요?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와, 괜찮은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질문이에요. 너무 아, 좋은 감사합니다. 박수. 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문이 꼭 있어야 네. 돼요, 단어장에. 예문을 통해 봐야 이 맥락이 생겨서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단어장을 딱 봤을 때 내가 아는 단어가 한 30%, 와. 30% 있는 단어장. 전체에서요? 아니면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서. 네, 한 페이지 봤을 때. 어,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0% 알면 사실은 절반을 안다라는 네. 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단어장 골라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서점에서 이렇게 단어장들 모아놓고 일단 펴본 다음에. 네, 그쵸. 펴보고. 서점 한번 가보셔야 돼요, 단어장 와, 고르려면. 그렇군. 내 마음을 끄는 단어장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면 매일 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런 단어장을 골라야 되는데 난이도로 보면은 30% 정도. 모르는 단어가 70% 정도. 일단 수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선생님 그럼 문법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문법 공부도 너무 중요한데 문법을 이 시기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아, 끝까지? 네, 끝까지. 영어는 그래요. 아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약간 계속해서 이 정도까지만 이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는 아까 A to 말씀드렸지만 독해가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오케이, 때문에 네. 문법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고등학교 때 문법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잘 보려면 또 문법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법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맞아. 끝까지. 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거나 하는 거야? 아예? 맞아요. 단거나. 와. 너무 아, 그래? 좋은 표현이네요, 제가 선생님. 이렇게 또 한 거. 아, 저 분발해야 되겠는데. 아. 단거나가 네. 필요합니다. 이 문법을 그냥 용어 같은 거 사실 관계대명사, 네. 나 관계대명사 들어봤어. 네. 하면 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진짜 그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관계대명사의 진짜 어떤 본질 네, 이런 맞아. 거를 정리를 해봐야 돼요. 맞아. 관계대명사 본질이 뭐야? 그런 너무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본질, 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렇죠. 종류별로 이거를 스스로 정리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계속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쭉 정리를 해봐야 된다.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수학도 사실 개념을 한번 직접 정리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 그쵸. 이게 백지에다가 개념 한번 적어보고 그다음에 뭐 예시도 만들어보고 이제 분명히 그런 과정 중에서 아 내가 어디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영어도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예문 만들어보고 뭐 개념 한번 백지에다가 정리해보고 하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백지를 펴놓고. 네. 근데 이제 저의 노파심 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마주한 학생들에게 이런 뭐 단권화를 해봐라, 네. 요약을 해봐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문제집의 내용을 맞아. 약간 교재 맞아요. 뭐 하러 썼니라고 할 수 있을 맞아요.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오래 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만 생기고. 네. 그래서 이 약간 단권화에 약간의 팁, 뭐 전부 다 이렇게 막 우리가 자세하게 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약간의 팁 정도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팁, 저는 사실 문법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기 노트 만들어 보되 EBS 강의 도움을 꼭 받았으면 역시. 좋겠어요. EBS 강의. 지상 최고의 컨텐츠네. 그쵸. 네, 지상 최고의 지상 최고의 컨텐츠잖아요. 컨텐츠. 네. 이게 단권화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사실 내가 직접 쭉 정리를 해본다는 건데 네. 문법을 이렇게 정리할 때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맞아. 쉽게 이해하고 더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을 정리할 때 강의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자기가 이해한 걸 정리해야죠. 그냥 베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해한 내용을 네. 정리한다. 네, 내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 그쵸. 그래서 누군가를 내 설명하려는 노트니까.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대로만 이렇게 정리. 맞아요. 거기 있는 예문도 다 내가 제일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예문들로 골라서 적고 그대로 베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리를 근데 이 해줘야 얘기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중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랑도 이제 연계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강의만 보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명확하게 중학교 공부랑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완전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 고등학교 공부에서의 명언 있잖아요. 고등학교의 성적은 중학교 공부의 탈출순이다. 중학교 공부 방법을 버리고 고등학교의 공부 방법을 취하는, 누가 먼저 취했느냐에 따라 성적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중학교 때 오히려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엄청 있거든요. 그게 이 중학교식 공부에만 익숙해져서 그걸 그대로 적용했을 때 떨어져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그냥 강의만 그냥 다 듣고 있는 그게 이제 중학교식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강의 시간 듣는 거를 순공 시간으로 따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진짜 안 진짜 되는데. 심각하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유리함을 점할 수 있는 게 아까부터 문법 같은 경우 이거는 혼자 공부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야. 강의를 먼저 듣는 게 효율적인 공부가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혼자서 해야 되는 공부가 다르죠. 있는데 일단 문법은 무조건이다. 국어도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국어도 혼자 공부하면 오히려 오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시간은 시간대로 썼고 잘못된 공부로 잘못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처음에 정제되어 있는 지식을 강의로 듣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문법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이거 사실 거의 뭐 개념이 기반이니까 수학 뭐 하면 수학하면 개념이니까 뭐. 그래서 제가 약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뭔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개념의 키워드를 100제 미리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펼쳐보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 개념들 사이에 연결고리가 딱 보일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때 개념 강의를 듣고 그 키워드들을 적어가지고 연결고리를 내가 먼저 생각해본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예시도 만들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수학은 일단 겨울방학 때 도형 복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일부 내용이라도 정리를 미리 해두자. 뭐 국어나 영어는 어떨까요? 영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 문법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는 매일매일 복습해야 되고요, 누적 복습해야 되고요, 예문을 통해서 복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강의를 통해서 먼저 개념을 확실히 정립한 후에 자신만의 영문법 노트를 만들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리를 꼭 해보세요. 좋아요. 국어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문학 개념어. 왜냐면 결국엔 문학을 위주로 낸다. 실제가 되어 있고 교과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문학 개념어 공부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정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 예시 요 정도로만 보고 그냥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현장에 그 다양한 예시에 탈탈탈 털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했으면 그 개념과 관련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이게 개념의 한계선 이 정도까지 인정하고 이거 인정하지 않네? 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공부하는 게 문학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 이 시간 있을 때 그거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념으로 완성하는 시문학이라고 검색하시면 자료 그냥 아낌없이 주는 EBS 자료실에 올려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그냥 공부하시면 한 10시간, 9시간 안에 공부할 수 있어요. 바로 끝낼 수 있고. 그리고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고전시가 초단기 완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필수적으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고전시가, 이걸 알면 다음 것도 알 수 있는 고전시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강의에 모든 자료까지 다 해가지고 주소까지 다 달아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판서하고 막 그럴 필요, 막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게끔 해놨으니까 그거 그냥 다운받아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뭐 시간 있으면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여러 가지 풀을 수 있겠지만 뭐 3월 합평 정도 이제 어느 정도 풀고 익숙해지는 정도로 해주시면 좋지, 그거를 너무 본질로 가져가가지고 벌써부터 내가 수능을 한번 정복하겠다 절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겨울방학의 우리 정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맞습니다. 이걸로만 얘기가 끝날 수 없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신 공부, 그 다음에 생기부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진로 역량과 관련된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핵심 메인이기 때문에 맞아요. 진로 역량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가꾸고 여기서 뽐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학교 생활의 그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다음 2부에서는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